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강준혁 노무사입니다. 혹시 드라마 빈센조를 아시나요? 변호사들이 어려운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빈센조 드라마에서 산재, 그것도 직업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오늘 노무사와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는 바벨의 BLST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연구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씨, 다른 연구원들 쓰러질 때 진짜 남일 같았는데. 피해자는 총 42명. 모두 혈액 관련 질환이에요. 사망자들 사이는 모두 백혈병이에요. PPT에서 잠깐 지나갔었던 재해자분들의 진단명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다 혈액암이시더라고요. 산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백혈병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림프구성 백혈병인지 아니면 골수성 백혈병인지, 총 4가지 종류의 백혈병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벨화학 산재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에요. 제가요 산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이요 합의하셔야 됩니다. 피해자 대표들에게 계속 합의를 권한대요. 합의를 권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네, 이 부분은 다소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와 바로 소송전을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을 통해서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입증받는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소 변호사가 합의안을 적용하는 장면을 공상처리로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공상처리는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회사에 직접 보상 금액을 청구하는 건데요. 보통 산재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에 서명을 하게 될 경우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산재 은폐를 목적으로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상처리를 만약에 잘못 처리해서 기준보다 못 미치는, 산재보다 못 미치는 금액의 배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시 산재 신청을 통해서 충분한 보상 금액, 나머지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이 보호자 되십니까? 아, 예. 저 근데 무슨 병입니까? 만성 고수성 백혈병입니다. 평소 과로나 흡연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제 친구가 바벨화학 연구원인데 혹시 하는 일과 관계는 없습니까?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연구원 본인의 관리소일 겁니다. 아니 그럼 제가 다 속은 겁니까? 예, 원장이 전부 다 거짓말한 거예요. 해문병원 바벨그룹 계열이에요. 지금 이 드라마에서는 회사와 회사 계열사인 병원 주치 사이에 모종의 결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산재 실무 현장에서는 회사랑 이런 결탁 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산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주치의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주치의분이 뭐 나쁘신 분이라거나 재해자의 보상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의학과 법학의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지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산재법에 근거한 법학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주치의분께서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의학적 시선이라는 데서 발생하는 차이인 거죠. 대부분의 병이 발생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업무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많은 요인 중에 단 한 가지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의사분들께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의학 논문으로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축적이에요. 특정한 유해 물질이 특정한 질병을 발생시키는데 유의미한 통계적인 자료가 있다라는 연과가 누적되어야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질병이 특정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명백하게 자연과학적, 의학적인 입증이 없더라도 특정 요인이 업무상 요인이고 그 요인이 해당 질병의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거나 혹은 악화에 기여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병명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친구분이 연구 중인 BLSD라는 유독물질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그럼 이거 명백한 산업재해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오? 다들 싸우길 원하지 않아요. 아니 왜? 나 같으면 진짜로 들이받았겠다. 해보지도 않고 일단 옆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아우 답답해. 아이고 불쌍한 놈. 일단 산재라는 거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행정기관에 행정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청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업주가 산재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 경위가 분명하게 입증된다면 당연히 산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상담 중에 우리의 빈센조 변호사님께서 재해자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BLSD에 의한 산업재해다 라고 꽤나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하고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거는 산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드라마에서는 워낙 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유해 물질에 노출이 돼서 유사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판정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는가, 그 유해물질의 독성은 무엇인가? 1회당 노출량은 어땠는가? 노출 빈도는 어땠는가? 그 노출 경로, 다시 말하면 손으로 직접 접촉했는지 혹은 증기, 가스의 형태로 흡입하였는지, 노출 방법은 어땠느냐? 그리고 국소 배기장치 등의 환기장치가 시험실에 되어 있었느냐? 또 노출될 때 마스크 혹은 방진복 등 보호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었느냐? 근로자의 누적 직업력은 몇 년인가? 그래서 그 누적된 총량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했는가? 지금 나열만 해봐도 굉장히 많은 요인을 판단해 보아야 비로소 업무상 질병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빈센조 변호사의 상담이 끝난 다음에 같이 모여 계시던 다른 분들께서 왜 싸우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했어요. 특히 이런 특수질환, 직업성 암 이런 경우에는 신청 이후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겪는 것은 비전문가인 개인이 혼자 감내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맞서 싸우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그치는 일은 사실상 조금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전여빈 배우님께서 출연하신 빈센조의 산재 관련 회차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해당 회차 내용을 보면 산재 실무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물론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번 드라마 회차의 의의는 좀 크다고 봐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질환이 업무상 질병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재밌는 드라마가 직업병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렇게 다뤄준 것을 보면 직업병에 대한 산재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처럼 맹독성 물질에 노출돼서 급격하게 발생한 이런 산재를 신청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존부터 갖고 계셨던 근골격계 질환, 뇌졸중, 직업성 암, 피부질환, 난청, 호흡기 질환 등이 모두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근처의 노무사를 찾아가서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산재박사TV의 강준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